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오늘도 삐딱선 정신에 입각해서 주요 뉴스 챙겨드리겠습니다. 느낌 있는 남자님이 인사를 전해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쌀쌀하고 칼칼한 아침입니다. 힘드시겠지만 내일이면 불금입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하면서 이걸 명언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말을 남겨주셨는데요.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은 뛰어야 한다. 오늘도 안 걷고 내일도 안 걸으면 안 되나요? 그러면 뱃살이 나온다. 아, 그런가요? 그렇죠. 뭐 진리예요, 진리. 네. 그거는. 매일 걷고 뛰어야 한다는 이 현실이 좀 힘들어가지고. 아니면 먹지를 말든가. 네, 알겠습니다. 네. 대전 고수님. 네. 손님 모시고 순천 가면서 손님과 같이 유튜브로 시청 중입니다. 오. 이동 중에는 라디오 잡음 문제가 있어서 유튜브로 듣고 계시다고 했고요. 오. 제 택시 타고 순천 가주셔서 고맙다고 전해주시면 손님과 더 즐겁게 들을 것 같아요. 6시에 대전에서 출발해서 지금 임실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오. 시원한 방송 부탁드립니다. 장거리 운행이시네요. 감사드리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손님에게도 감사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로써 손님 한 명에게 전파. 나머지 9명 남았습니다. 네. 6261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산불 감시원입니다. 오. 요즘 전국에 크고 작은 산불이 많이 발생합니다. 우리 산불대원 14명은 오전 8시부터 저녁 9시까지 순발 계도 방송을 합니다. 내일은 봄비가 온다니 조금 안심이 되는데요. 함께 산불 예방합시다라고 문자를 주셨어요. 최근에 산불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참 여러분이 고생하시는데 그 가운데 이제 한 분이 산불 진화대 아니겠습니까? 네. 저희가 잠시 후에 산불 진화대 이야기를 좀 들을 계획입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네, 산불 감시원분들도 고생하시죠. 물론이죠. 여기는 진짜 막로에 올라가서 망원경으로 막 이렇게 보고 계시던데요. 화면 보니까. 예. 진짜 고생이 많으시고 아니 좀 하늘도 좀 협조 좀 합시다. 그렇게 찔끔 내리지 말고 좀 확 한 번 좀 내려주지 그 비를 그 뭐 아껴서 뭐에 쓰려고 그걸 갖다. 그러게요. 제이비가 기우제라도 지내야 할 것 같습니다. 아 제가요? 네. 아 그래요? 촌철님들의 마음을 모아서. 알겠습니다. 일단 목욕 제기하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뉴스와 분석이 함께한 세이비타임즈 오늘 주목할 뉴스들 본격적으로 챙겨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미국에 간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미국의 도감청 의혹과 관련해서 기자들 앞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현재 이 문제는 많은 부분 제3자가 개입이 돼 있기 때문에 동맹국인 미국이 우리에게 어떤 악의를 가지고 했다는 정황은 지금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 뒤에 기자들이 여러 번 질문하니까 똑같은 질문 하지 말라는 식으로 돌아가시던데 이거 네. 좀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평가하고 말 것도 없는데요.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악의에 체한 강도와 도둑, 그다음에 선의에 기초한 강도와 도둑 이렇게 구분될 수 있는 겁니까? 네? 세상이 그런 겁니까? 이렇게 제가 질문을 던져보니까 있긴 있네요. 누군지 아십니까? 일찜에 아십니까? 임꺽정 아십니까? 홍길동 아십니까? 그런 사람들은 선의에 찬 뭐 절도 이런 거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 그럼 미국이 임꺽정이고 홍길동입니까? 예? 아니면 뭡니까 도대체? 악의를 가지고 도감청을 했다는 정황이 없다. 도감청의 도자가 무슨 도자인데요 도대체. 이 얘기는 뭐 그냥 짧게 하고요. 네. 다른 걸 이야기하겠습니다. 도감청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위조라는 점을 강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외신 보도가 나왔는데요. 뉴욕타임스 같은 경우는 유출 문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반응은 동맹국 중 가장 강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여기서 강하다라고 하는 뜻은 강하게 반발했다가 아니라 위조라는 점을 강하게 피력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뉴욕타임스 온라인판에서는 한국 대통령이 미 국방부 문건 유출을 축소하려 하고 있다고 또 보도를 했어요. 가디언지는 한국 당국자들이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미 국방부 유출 문건의 중요성을 축소하려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좀 비판적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외신들은 우리 정부의 주장과 설명을 곧이곧대로 믿기는커녕 그걸 축소 시도로 평가하고 있는 건데 정부 여당의 표현을 벌리면 외신의 이런 보도는 어디에 해당이 되느냐? 허위 선동에 해당이 됩니다. 이 점만 강조하겠습니다. 미국 정부는 오히려 지금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면서 오스틴 국방장관은 유출된 문건이 미국 시간으로 2월 28일, 3월 1일자 국방부 보고서다. 뭐 이렇게 확인을 또 해줬던데요. 아니
2월 28일자와 3월 1일자 국방부 보고서면 위조됐다는 얘기가 성립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일부 뭐 중간 유통 과정에서 위조가 됐을 수는 있다고는 하지만 지금 미국 내 보도도 그렇고 지금 내용을 좀 보면 네. 러시아 등 외부 세력이 아니라 이게 보고서를 다룰 위치에 있는 미국 국방부나 합참 내부자들로 지금 유출 용의자들이 좁혀지고 있다라는 보도가 지금 나온다고 하거든요. 아니 지금 공개된 사진을 보면 이게 파일이 어떤 나가고 이런 게 아니라 사진 찍은 거잖아요. 네, 어디서 올려놓고 맞아요. 그게 해킹으로 가능한 건가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우리는 지금 도청을 했다고 치더라도 지금 악의가 없는 도청이다 이러면서 지금 문제를 안 삼겠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네. 우리 정부는요. 예. 근데 지금 미 국방장관이 얘기한 걸로는 2월 28일, 3월 1일자 국방부 보고서라는 거잖아요. 3월 1일에 조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게 이번에 유출된 문건에 보면은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이랑 김성환 전 안보실장이 나눈 대화 있잖아요. 네. 그 날짜가 언제인지 아세요? 3월 1일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한국과 미국의 시차 때문에 거의 실시간으로 들었고 실시간으로 보고서 작성이 됐다. 이런 얘기가 성립이 되는 거죠. 그런 합리적인 의심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괜찮은 거냐 이런 얘기인데 김종희 님이 옆집 아저씨한테 한 대 맞았지만 아저씨는 아기를 가지고 때렸다는 정황은 없습니다. 네. 인정진 님 내용보다 행위에 좀 초점을 더 둬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이런 지금 의견들이 들어오고 계신데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미국 측과 대화하면서 의문이 풀렸다. 잠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다고 판단했다. 한국이 폴란드를 통해 직접 지원하겠다는 고려를 한 적이 없어서 그 문건 내용이 부자연스럽다고 봤다. 미국이 한국을 타깃으로 삼아 정보를 수집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해석이죠. 그렇죠. 네, 근데 이 판단의 근거가 뭘지가 너무 궁금해요. 해석은 자기 그러니까 주관을 따라가는 거죠. 객관적인 팩트 따라가는 게 아니라. 네. 그 점만 강조하겠습니다. 네, 이 점은 잠시 후에 다시 또 짚어보도록 하고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겁니까? 정순신 변호사와 그 가족이 지난달 31일에 이어서 내일 열리는 국회 청문회에도 출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네.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보내왔는데 불출석 사유가 정순신 변호사는 공황장애 등이었고 부인과 아들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심신이 매우 쇠약하다라는 점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런 그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학폭 피해 학생의 심정을 이제는 좀 느끼는지를 묻고 싶은 겁니다. 그 학생이 극심한 스트레스로 심신이 쇠약해졌을 거라는 생각을 이제는 역지사지의 태도로 충분히 느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그 다음에 뭐가 와야 되는 겁니까? 도리가 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느꼈다면 그러니까 그 어떤 도리를 보여야 되는 것인가 이거를 묻고 싶은데요. 그런데 여기서 또 도리를 행하지 않고 있다. 출석하지 않겠다고 하는 게 이런 이야기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국회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안 온다고 하면 뭐 그냥 오지 마세요 하는 건 아니겠죠? 유기용 교육위원장은 증인들의 제출 사유 그러니까 불출석 그 제출 사유가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12조 1항에 따른 정당한 불출석 이유로 보기 어렵다면서 증인들이 끝까지 불출석한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엄정하게 대응하는 일단 방법이 동행 명령이라고 합니다. 제발로 안 오면 데리고 오겠다 이런 뜻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부디 이런 대응을 학폭 사례 때 자주 나오는 표현, 즉 지속적 괴롭힘으로 보지 말고 집요한 진상규명 노력으로 정순신 변호사 가족들이 이해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 불출석 태도가 되게 많이 닮아 있다. 무엇과 닮아 있느냐? 학폭 문제가 불거졌을 때의 어떤 대응 태도와 너무나 많이 닮아 있다. 왜 그러냐? 아니 학폭 징계가 확정되는 걸 지연시키기 위해서 시간 끌기 소송으로 일관하지 않았습니까? 그것과 지금 이 대응이 뭐가 다른 겁니까? 똑같잖아요. 시간 끌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거의 같다. 그래서 별로 바뀐 게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민희로 황병열 님이 우리 국민도
극심한 스트레스 받고 있습니다라고 좀 꼬집어 주셨고요. 그러니 나와서 얘기해라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야리님이 제 살 꼬집어 봐야 알다니 점점점이라고 해주셨고요. 비유 좋네요. 네, 아몰랑님은 역지사지 될래나 모르겠어요라고 해주셨는데 제 입이 자주 쓰는 표현 있잖아요. 100번 양보해서. 네. 뭐 100번 양보해서 청문회 피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가 돼요. 100번 양보해서 이해가 돼요. 기분 하지만, 좋게 나오고 싶겠습니까? 네.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숨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건 본인들이 제일 잘 알지 않으실까요? 변호사시니까 법을 잘 알고 계시니까. 그리고 이제 좀 느끼실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여튼. 저거 모르세요? 법조계는 1도, 2, 3 이거 아죠? 기억하시죠? 네. 일단 도망치고 2가 뭡니까? 모르겠는데요. 다 찾아보시면 되는데요. 결국은 뭡니까? 법조계에서도 시간 끌기가 유효한 대응 전략이다. 이런 이야기가 돌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소송을 그렇게 길게 하셨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국민들이 다 궁금해하고 있고 피해자는 지금도 아픔 속에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좀 잘 생각해서 대처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전하시면서 학폭 대책이 어제 나왔어요. 그래서 그 내용은 잠시 후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연결해서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검찰이 2021년 5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금품이 오간 정황을 포착하고 삼선 중진인 윤관석 의원의 사무실과 집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대전 동구의 민주당 후보로 수차례 출마했다가 낙선한 강내구 한국감사협회 회장 집도 압수수색 대상에 올랐습니다. 영장에는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 직전 총 9천만 원이 두 가지 경로로 국회의원들에게 전달된 의혹이 담겼습니다. 강 회장은 대전 지역 사업가들로부터 9천만 원을 마련했는데 윤관석 의원은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을 통해 6천만 원을 넘겨받아 현역 의원 10명에게 두 차례에 걸쳐 300만 원씩 경비로 나눠줬고 강내구 회장이 역시 의원들에게 1,000만 원과 2천만 원 두 번에 나눠 전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10억 원대 뒷돈을 받은 혐의로 이정근 전 부총장을 구속해 조사하면서 지인에게 숨겨둔 휴대전화를 확보했습니다. 이 전 부총장은 모든 통화를 녹음했는데 돈 봉투 10개를 준비했으니 전달해달라는 강 회장 통화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관석이 형이 마지막으로 의원들을 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고민을 하고 있고요. 필요하다면 돈이 최고 쉬운 건데 뭐. 윤관석은 오늘 만나서 그거 줬고 이렇게 봉투 10개로 만들었더만. 네, 어제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뉴스 리포트에서 윤관석 의원의 이름이 여러 차례 나왔는데 이성만 의원 대상으로도 압수수색이 있었고 송영길 전 대표 보좌관 박모 씨도 포함이 됐다고 합니다. 모두 그 대상이 10여 명이었다고 하는데 송영길 대표가 될 때 이 전당대회 과정에서 돈이 뿌려진 거 아니냐? 검찰은 지금 이걸 의심하면서 압수수색을 이제 단행을 했다라는 건데요.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되는 포인트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이정근 전 부총장의 휴대폰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여기서 제가 갖고 있는 궁금증은 이정근 전 부총장이 구속 기소된 게 작년 10월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구속 기소니까 수사는 그거보다 또 몇 달 전부터 시작이 됐다 보니까 상당히 오래전에 이미 휴대폰이 확보가 됐는데 왜 이제 와서야 압수수색이 들어가느냐라고 하는 이 아주 단순한 의문이 일단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두 갈래 전혀 다른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첫째, 검찰이 이걸 손에 쥐고 타이밍을 봐가면서 하나 둘씩 꺼내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게 첫 번째 해석이고요. 두 번째는 정반대의 해석인데 지금 보도에 따르면 이정근 전 부총장의 휴대폰을 포렌식한 결과 엄청난 양의 녹음 파일을 확보를 했다는 겁니다. 검찰이. 어떤 언론은 3만 개의 녹음 파일이라고 아예 숫자까지 특정을 해서 보도를 했던데 3만 개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는 건지는 솔직히 좀 약간 의아합니다. 녹음 파일만 3만 개라고 한다면 그 용량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그 휴대폰이 감당할 수 있는 용량인지부터가 일단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아무튼 상당한 양의 녹음 파일을 확보를 했다면 이것을 한순간에 모두 다 들여다보는데도 물리적 한계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순차적으로 하나둘 지금 이제 체크하고 있는 게 아니냐. 다시 말해서 핸드폰에서 녹음 파일이 나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녹음 파일을 단서로 해서 다시 주변 정황부터 뭔가 기초 수사를 한 다음에 압수수색을 할 거 아니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해석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노웅래 의원권이라든지 그 전에 이하경 의원권이라든지 요번에 나온 것 이게 시차를 두고 지금 나타나는 이유가 이런 수사 어떤 기법상의 문제 때문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두 번째 해석이 유력한 해석이 되어버린다면 이게 끝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더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고 그 대상은 더 넓어질 수도 있다. 어디까지 갈지 현재로서는 가늠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이 압수수색이 있고 나서 윤관석 의원 그리고 이상만 의원은 각각 입장문을 내서 사실 무근이다 뭐 이렇게 해명을 하기는 했던데 지금 말씀하신 바로 그 포인트 이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 것이냐 지금 야권 전반 수사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이런 보도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저는 믿기 힘든데요. 전당대회 과정에서 돈 봉투가 돌았다면 실제로 돌았다면 이거는 퇴행이어도 보통 퇴행. 구태, 엄청 구태거든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수사 결과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이거는 계속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어제 오전에 지라시 하나가 돌았습니다. 그 내용 전문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웰컴, OK저축은행, PF, 대규모 결손 발생, 금일 오후 지급정지 예정, 잔액 모두 인출 요망.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난리가 났을 거 아닙니까? 네. 두 저축은행은 곧장 전혀 사실이 아니다. 경찰 측에 수사 의뢰했다. 이렇게 해명에 나섰고요. 저축은행 중앙에는 해당 저축은행의 지난해 말 기준 건전성 비율은 매우 양호한 수준이다. 유동성 비율도 저축은행 감독 규정에서 정한 규제 비율보다 충분히 상회하는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실제로 지급 정지되는 일이 발생하지도 않았고요. 뭐 한마디로 해프닝인 건가요? 그러니까 뭐 결과적으로는 해프닝인데 이게 아주 고약한 악성의 해프닝이라고 좀 봐야 되는 거죠. 누가 지라시를 돌렸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장난질 하나가 금융권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PF 부실 우려는 그동안 숱하게 제기됐던 문제 아닙니까? 비유하자면 바짝 마른 볕당 같은 문제였는데 여기에 누가 불씨만 갖다 대도 산불처럼 활활 타오를 수 있는 문제가 바로 이 문제거든요. 특히 최근에는 모바일 뱅킹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뱅크런이 순식간에 벌어질 수 있거든요. 어떻게 손쓸 방과 시간도 없을 정도로 순식간에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이런 지라시 하나에 뱅크런이 발생해서 돈을 한꺼번에 확 인출해 간다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불장난이 엄청난 산불을 일으킬 수 있는 만큼 수사당국이 이 찌라시 유통 경로를 추적해서 문제의 장본인을 찾아내서 엄단해야 한다. 이런 장면 절대로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확실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네, 금융감독원도 바로 입장을 냈더라고요. 허위사실 유포자와 접촉을 했더니 해당 내용에 대해 횡설수설하는 등 사실관계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더라. 허위사실 유포자에 대해 해당 저축은행에서 고발 조치 등 법적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요. 도대체 이런 지라시 만들면 이 사람이 얻는 게 뭐예요? 얻는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래서 계속 장난질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장난질도 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고 할 대상이 있고 안 할 대상이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걸 감당하려고 이런 장난질을 칩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예? 제정신이 아닌 거지. 네, 6666님이 번호가 6이 4개인데 종배형님 올림픽대로 63빌딩 앞 5개 광고에 얼굴 나오십니다. 엄청 반가웠어요.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예? 라고 해주셨는데 모르고 계셨죠. 이게 지금 진짜? 네, 청취율 조사 기간이라서 서울 곳곳에 김종배의 시선 집중 광고가 지금 나가고 있다고 해요. 4월 26일까지 나간다고 하는데요. 아이고, 얼굴을 못 들겠다. 여러분 지금 무슨 기간인지 아시죠?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네. 02로 시작되는 번호가 오면 끊지 마시고 받아서 김종배의 시선 집중 외쳐주시면 되고요. 지금 6666님처럼 반가운 얼굴을 만났다라고 하면 인증샷 보내주세요. 이렇게 소개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영화 광고인 줄 아셨겠다. 그죠? 뭐라고요? 아침부터.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할 거예요. 그리고 아까 순천 손님 모시고 가신다는 그분이요. 손님한테 전파 완료했고요. 구독 눌러주시면 통행료 안 받겠다고 하니까 바로 하셨답니다, 손님이. 고맙습니다. 자, 마무리하죠. 더마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